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김정은과 비무장지대에서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신속히 최선희 1부상 명의로 흥미로운 제안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해 내일 DMZ에서 만날지 주목됩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오늘 내일 트럼프 방한 찬반 집회가 이어집니다. 비상이 걸린 경찰은 서울의 최고 수위인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엄중한 경계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무역 분쟁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수입을 늘리고 미국은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배우 전미선 씨가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팬과 연예계 동료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깜짝 트윗을 통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DMZ 만남을 전격 제안을 했습니다. 트윗 내용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을 떠나서 한국을 가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 메시지를 본다면 나는 DMZ에서 그를 만나서 그와 악수하며 인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제안에 북한 최선희 제1부상은 흥미롭다 이러면서 긍정적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오늘 뉴스7은 그렇다면 과연 어디서 만난다는 건지, 이 악수하고 사진만 찍는 이벤트만 할 건지, 이 당초 만날 계획이 없다고 했었는데 이 사전에 시나리오가 있었던 건지, 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이 남북미 DMZ 만남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미 정상간 만찬이 8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 청와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정승 기자,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6시 오사카를 출발해 곧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2박 3일간 진행됐던 G20 정상회의에 이어서 곧바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일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오산 기지에 내린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헬기를 타고 이동할 걸로 전해집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오후 4시 45분쯤에 서울에 먼저 도착을 했는데요. 두 정상은 외빈 접견 공간인 상춘제에서 만나서 사전 환담을 한 뒤 만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자, 한미 정상은 내일 오전에 정상회담이 열리고 DMZ 방문까지도 예정이 돼 있죠? 네, 두 정상의 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번이 8번째입니다. 청와대는 내일 오전 11시에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뒤이어 업무 오찬을 겸한 확대 회담이 계속되는데요. 오후 1시에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는데 TV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하노이 결렬 이후에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DMZ로 이동하는데 문 대통령 동행 가능성이 큽니다.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서서 평화 선언을 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게 내일 DMZ에서 만나자고 깜짝 제안을 했고 5시간여 만에 북한은 의미 있을 거라면서 환영하는 성명까지 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 땅을 밟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있는 일이 됩니다. 일단 DMZ 회동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먼저 류병수 기자입니다. DMZ 회동을 깜짝 제안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북한 땅으로 넘어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Would you step across the border into North Korea? Sure, I would. I'd feel very comfortable doing that. I would have no problem. 경우에 따라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트위터에 김 위원장이 내 트윗을 본다면 DMZ에서 만나 악수하고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I just thought of it this morning. We'll be at the area. We may go to the DMZ or the border, as they call it. We'll be there, and I just put out a feeler because I don't know where he is right now. 이에 대해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상은
제안이 나온 지 5시간 만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문에서 공식 제의를 받지는 못했다면서도 상봉이 성사된다면 양국 관계의 진전에도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G20 회의 직전 라운지에서 문 대통령에게 내 트위터 글을 봤느냐면서 함께 노력하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양국 간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다가 다시 만날 수도 안 만날 수도 있다면서 지금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만약 두 정상이 만난다면 어디서 만날지 뭘 할지 이게 관심입니다. 일단 장소는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났던 이 판문점 JSA가 유력합니다. 엄성섭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면에 웃음을 띠며 손을 내밉니다. 바로 판문점 JSA 내 군사 분계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장소는 이 판문점 JSA가 가장 유력하게 꼽힙니다. 둘이 만난다면 JSA밖에 없다 생각이 됩니다. 경호 문제도 그렇고 다른 데는 전부 다 일방적으로 한쪽에 벙커라든가 GP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적의 수장을 갖다 부르기가 좀 그렇죠. DMZ 내에서 악수를 할 만한 장소는 판문점 JSA가 거의 유일합니다. JSA는 작년 남북 군사 분야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을 배경으로 짧은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북 정상이 제2의 도보다리 산책을 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이 동행할 경우 남북미 3국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서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헬기로 DMZ를 찾으려다 안개 탓에 회항한 적이 있지만 내일은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어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북한은 대화를 주장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핵무력 완성을 강조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사흘 연속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했는데 자, 이런 행보들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어제 한 행사에서는 김정은 초상화를 단독으로 내걸어서 1인 독재 체제를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소식은 박정훈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국무위원장 추대 3주년 기념 행사에서 김 위원장 단독 초상화가 처음 내걸렸습니다. 3년 전 추대 행사 때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최룡해 부위원장은 또 핵 경제 병진 노선의 역사적 승리로 최강의 전쟁 억지력을 마련한 것은 김 위원장의 업적 중에 업적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핵 완성을 통해 미국과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는 위치를 굳혔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사흘 연속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우리 공화국 때문에 대화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듯 말했다며 판별 능력 마비가 우려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노동신문을 통해 북남선언을 이행하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새벽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약속 시간에 111분이나 늦었지만 사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박정훈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현재 상황까지의 상황을 좀 종합해 보면 내일 미북 정상 이 판문점에서 만나면서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이 만남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계기가 될지가 이게 지금 관심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즉흥적인 제안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용 이벤트란 지적도 나옵니다. 서주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열흘 전 재선을 위한 선거 활동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And that is why tonight I stand before you to officially launch my campaign for a second term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이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깜짝 만남을 제안한 것도 국내 정치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전 세계에 중계되는 역사적 이벤트를 만든다면 최대의 외교 성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미사일을 쐈던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효과도 기대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정상 간 신뢰 회복을 통해 협상 동력을 살릴 수 있어 윈윈이 되는 이벤트가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짧은 만남에 그친다면 비핵화 방안 논의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기보다는 탑다운 방식의 유지, 정상 간의 유대 정도를 확인하는 짧은 정상회담이 될 거라고 봐요. 관건은 실무 협상이 언제 재개되느냐입니다. 우리 외교 당국은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당장 북한 실무자를 만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자, 내일 미북 정상의 판문점 회동 가능성이 지금 좀 더 자세히 짚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남북미 분주하게 움직였을 텐데 정치부 최지원 기자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지원 기자, 우선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산 기지에 도착한 장면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먼저 좀 보면 지금 비행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산 기지에 도착을 하면서 바로 지금 들어오는 모습인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게 G20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했다가 원래는 지금 저녁 6시 50분쯤에 도착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시간상 한 20여 분 정도 늦어진 상황이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에어포스원에서 내린 이후에 바로 용산 기지로 이동을 해서 헬기로 헬기로 이동을 한 이후에 차로 청와대로 바로 갈 예정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그 유성화 청와대 춘추관장이 브리핑하기를 이 청와대 산춘제에서 오후 7시 40분부터 약 9시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쿠슈너와 그 이방카 선임보좌관 등이 오면서 1+8 미국 측 인사들이 와서 만찬을 할 예정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시 40분에서 8시로 당초에 알려졌는데 좀 당겨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우리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정책실장 등 2+7의 그 인력들이 오기로 되어 있어서요. 한식을 메뉴로 해서 만찬을 약 2시간 정도 가지게 되고 상춘제 쪽으로 이동을 해서 한미 정상 간 담소를 나누는 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본격적인 좀 질문을 해보죠. 그러면 자, 판문점 회동 논의가 지금 갑자기 급물살을 탔어요. 이 논의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겠습니까? 아마도 이 오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했던 이 발언을 보면 그 시점이 아마 추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표현 아마 어딘가 익숙하실 텐데 6일 전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냈었잖아요. 이때 이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내용이 당시에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최선희 부상이 비슷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서에 아마도 방한 때 만나면 좋겠다는 수준의 언급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금 분석이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화면은 지금 이 시각 오산 공군기지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뒤에서 지금 이제 수행원들이 내리는 장면이고 앞에서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는 장면은 아직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는 장면도 저희가 나오는 대로 곧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고 있죠. 비건 대표 아니군요. 수행원과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기 전까지 다음 질문을 좀 가보도록 하죠. 백악관 그동안 만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미 언론에서는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던 거예요? 이 반응은 청와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와대와 백악관이 동시에 판문점에서 미북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없고 계획이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다 할 답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최근에 이 미국과 우리 정부를 향해서 계속 날선 비판들을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성사 가능성이 아마도 높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그 긍정적인 내용의 성명을 내면서 아마도 그 이후에 미북 정상의 만남 가능성이 더 급물살을 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미국 측 고위급 인사도 비보도를 전제로 했던 얘기 중에서 판문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이미 며칠 전부터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또 이전부터 청와대 의전팀도 사실상의 그 제2의 도보다리 만남까지 염두를 해두고 현장 시설 보수 작업을 또 구상을 하는 등 물밑 준비를 해왔다고
관계자가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동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열심히 좀 움직인 모습이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겁니까? 예, 아마도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물밑 작업은 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예. 아주 극도의 말을 아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예.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회동의 예. 필요성을 조언했을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예. 다만 미국이나 북한 모두 우리 정부의 이 중재자 역할에 대해서 사실상 별로 예. 탐탁해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예.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는 이제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와 쿠슈너 두 분의 두 부부가 지금 헬기로 이동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뒤로 내렸기 때문에 먼저 헬기에 탄 것 같고요. 앞으로 내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까 최지원 기자가 언급을 한 대로 내리자마자 방금 쿠슈너 부부가 타고 있는 그 헬기로 이동을 해서 이제 곧바로 이제 용산으로 옮길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이 나오면 저희가 다시 또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을 좀 이어가면서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최선희 담화문을 보면 공식 제기를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뭐 지금 내용은 좀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흐르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제안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 뭐 물밑으로건 아니면 공식적으로건 잠시만요. 제안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흔들고 예, 나오고 혼자서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담, 미중과의 회담을 마치고 곧바로 한국으로 내려서 지금 에어포스 원 트랩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의전 행사들이 좀 간략하게 있겠죠.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드렸던 대로 용산으로 이동했다가 청와대로 만찬에 가거든요. 거기에 수행원들과 같이 동행을 하게 되고 예. 뭐 엑소 등 가수들의 공연도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인사를 하면서 이제 곧바로 간단한 의전을 마치고 서울로 바로 헬기를 통해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려야겠습니다. 현재 이 상황을 보면 남북미 지금 긴박하게 상황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상황을? 예,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최선희 예. 외무성 부상이 공식 제기를 못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네. 아마 내일 오전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북한에 공식적으로건 비공식적으로건 판문점 회담에 대한 메시지는 전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청와대와 외교부 그리고 미국 대사관까지 지금 풀 가동해서 예. 판문점 번개 회동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거든요. 예. 미국 측 취재진들도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을 하게 되는데 예. 이 에어포스 원이 예정보다 늦게 출발할 수 있다 이런 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더 판문점 행에 무게를 싣고 있고요. 다만 전문가들은 이 판문점 회동을 위한 경호와 의전 논의가 사전의 실무 차원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막판에 또 무산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출입하는 최지원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두고 이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가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하고 있어서 경찰은 충돌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대형 현수막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걸려 있습니다. 오후 1시 반 서울역 광장에서는 보수단체 만여 명이 트럼프 대통령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안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한반도에서 실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서울역부터 청계광장까지 행진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는 광화문 사거리와 남대문 일대에서 본격적인 환영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등 50여 개 진보단체 200여 명은 서울광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내장 간섭 중단하라! 대북 제재 중단하라!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등 무기를 강매하고 남북의 평화협력을 가로막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사드와 함께 주한미군과 함께 소망대로 이 땅을 떠나면 될 것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찬반 집회가 예고되면서 경찰은 충돌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경찰은 트럼프 대통령 방안에 맞춰서 비상시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비상령을 서울에 내렸습니다. 돌발 상황이 벌어질까 봐 광화문 일대에서의 집회를 제한하기도 했는데 이 법원은 이 금지 처분을 풀어달라는 시민단체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시위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 철제 울타리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출입이 전면 통제됐고 경찰관들은 경계태세를 갖춥니다. 경찰은 오전 9시부터 서울의 최고 수위인 가포 비상을 내렸습니다. 경찰력이 필요할 때 저는 동원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가는 금지입니다. 경찰은 당초 광화문 앞부터 이곳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700m 구간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집회를 신고한 36개 단체엔 이틀 전 차도와 인도 경계선에서 50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만 집회를 허용하고 행진은 금지하는 제한 통보를 했습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 반대 시위 참가자가 도로에 물병을 던져 대통령이 광화문 한복판을 역주행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경찰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화문 일대를 삼보일배로 행진하겠다 예고했던 시민단체가 제한 처분 효력을 없애달라면은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경호상 위험은 경호구역에서 출입 통제를 하는 방법 등으로 없앨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 중에 이 챙겨봐야 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서 먼저 우리 기업 대표들을 별도로 만나는 겁니다. 재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투자를 더 늘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돌발 발언을 내놓지 않을까 이 내심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서울의 한 호텔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리 기업인들이 만납니다. 40분 안팎으로 예정된 만남에는 삼성과 현대차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10여 개 기업 대표가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미 투자 확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도 관세를 앞세워 미국 투자를 압박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세탁기 공장을 세웠고 LG전자도 테네시주에 가전 공장을, 올해는 롯데케미칼이 루이지애나에 3조 6천억 원을 들여 공장을 지었습니다. 롯데그룹을 백악관을 초청을 해서 상당히 기업을 띄워주는 어떤 그런 행사를 가졌었는데 다른 기업한테도 쭉 미국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재계 관계자는 미국 투자나 통상과 관련한 발언을 예상한다면서도 오늘 DMZ 만남 제안처럼 돌발적인 언급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반화웨이 전선에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오늘 미중 정상이 무역 협상 재개에 합의하면서 화웨이와 거래하는 LG와 삼성, SK 등은 일단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네, 미중 간의 무역 담판도 이 관심이었는데 두 정상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끝에 일단 무역 협상을 재개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추가 관세 부과도 당분간은 없던 것으로 해서 확전 일로로 치닫던 갈등의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최종 협상 타결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7개월 만에 다시 만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추석. 80여 분간 이어진 양자 회담에서 두 정상은 추가 보복 관세 부과 계획을 멈추고 지난달 초 중단된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We will be continuing to negotiate, and I promise that for at least the time being, we're not going to be lifting tariffs on China.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 상무부가 거래를 금지한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해서도 일부 허용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And I said that that's okay, that we will keep selling that product. These are American companies, John, that make product, and that's very complex, by the way. 화웨이 문제부터 중국 국내법 개정까지 과제는 많지만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됐던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이 없던 일로 되면서 무역 전쟁으로 휘청이던 세계 경제도
당분간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오사카 선언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보호무역에 반대한다는 표현은 뺐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부산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가 식당으로 돌진해 4명이 다쳤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배우 전미선 씨가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골목길을 내달리더니 식당 건물로 그대로 돌진합니다. 놀란 주민들이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너무 놀래갖고 소리 지르고 나오니까 차가 그 처박혀 있더라고. 나는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어제 저녁 7시 10분쯤 부산에서 71살 김모 씨가 벤츠 승용차를 몰고 식당을 들이받았습니다. 식당 업주와 길 가던 주민 등 4명이 다쳤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이 부서져 가스가 유출되면서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유출됐을 때 처음에는 좀 깝깝하고 미싱미싱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머리 아프고. 운전자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 사고라고 진술했습니다. 음주 상태 아니에요. 차가 급발진한 것 같다. 이 정도만 말인 것 같고.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전북 전주시의 한 호텔 객실에서 배우 전미선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평소 우울증을 앓던 전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침이 먼저 아침에 이제 강제 개방해서 이렇게 확인한 사안이에요. 타살 혐의점은 전혀 없어요. 경기 구리경찰서는 술 취해 귀가하는 여성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가방을 뺏으려 한 혐의로 35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새벽 공사장 소음에 시달리던 남성이 흉기로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곳곳에 재건축 현장이 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는데 지자체의 해결 방안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한 경찰관이 전화를 하며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잠시 뒤 출동한 소방대원이 도로에 누워있는 남성에게 응급처치를 시도합니다. 지난 12일 오전 7시 반쯤 39살 박모 씨가 공사장 앞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새벽마다 들리는 소음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빠르면 5시 반부터 하고 늦어도 7시 반 이전부터 공사를 시작을 해요. 이곳에서 박 씨가 자해 소동을 벌인 뒤에야 업체 측은 새벽 공사를 멈췄습니다. 다른 공사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소음을 측정해보니 89데시벨에서 기차 소리의 부음가는 113데시벨까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새벽마다 이어지는 소음에 인근 숙박업소도 피해를 호소합니다. 프런트 내려오셔가지고 환불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통 하루에 3팀 정도는 그렇게 환불을 저희가 해드렸고요.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공사장 소음 인원은 약 4만 건. 하루 평균 100건을 넘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는 평균 2건도 되지 않습니다. 업체가 구청에서 단속을 나오면 최소 50에서 최대 70데시벨인 기준치 이하로 소음을 줄이는 꼼수를 부리는 탓입니다. 지자체도 마땅한 방법이 없어 시민들은 소음 공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와 남부지방은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돌풍을 동반한 장맛비는 내일까지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민진 기자,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집중호우가 내린다고요? 네, 부산은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저녁으로 접어들면서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는 시간당 30mm 흐르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오늘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는 전남 진도 104mm, 완도 98.1mm, 경남 남해 97.5mm, 제주 삼각봉 57.5mm입니다. 김포공항과 김해 울산공항 등지에서 항공기 24편이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전국의 국립공원 6곳 탐방로가 통제됐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 9시부터
내일 새벽 3시 사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간과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최대 150mm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지역에 따라 강수량 편차가 크겠다며 집중호우 피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장맛비는 내일 새벽부터 그치겠고 전국의 낮 기온은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다음 주 주말쯤 다시 북상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30%에 육박하는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상태죠. 그렇다 보니 일할 사람이 부족해 국내 채용 시장에까지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에 취직한 우리 청년 수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게시판을 꼼꼼히 확인하고 면접 순서를 기다립니다. 모두 일본 기업에 취직하려는 구직자들입니다. IT 개발자 대우가 한국에서 제일 안 좋기도 하고 한국보다는 외국에서 더 자리가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이. 대기업을 포함한 42개 일본 기업에서 채용을 위해 직접 서울을 찾았습니다. 저희 회사에 한 12명 정도가 왔거든요. 하나가 타이완이고 두 번째가 한국입니다. 1,600명이 입사 지원을 해서 470명이 면접 대상자로 선발이 됐고요.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일본하고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통해 일본에서 현지 기업에 취직한 청년 수는 최근 4년 동안 꾸준히 늘었습니다. 일본 기업이 해외 인재 영입에 적극적인 건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입니다. 일본에서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 비율은 2014년 균형점인 1을 넘어서 구직자 수보다 일자리가 더 많습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경제 활력을 되찾은 데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젊은 인력 자체가 줄어섭니다. 제2의 전성기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외국의 인재들을 과감하게 수입하는. 반면 우리 일자리 여건은 악화되고 있어 이런 추세면 국내 고급 인력의 일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부 조정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저런 것이 진짜 국경,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DMZ를 언급하면서 한 말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DMZ 방문 의향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장벽이나 국경에 대해 얘기할 때 그런 걸 국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라며 아무도 그 국경을 넘어갈 수 없다. 그게 진짜 국경이라고 했는데요. 이번 발언은 분단의 상흔이 남아있는 장소인 DMZ를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입국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 장벽에 빗댄 것이란 해석입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DMZ 방문을 북한 이슈뿐 아니라 자국 내 이민자 문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예. 티켓 판매 또 1위, BTS, 방탄소년단 이야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또다시 투어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네. 세계 라이브 투어 전문 매체 폴스타는 방탄소년단이 올해 5월부터 시작한 브라질 상파울루, 영국 웸블리 등 세계 도시 공연에서 회당 평균 티켓 5만여 장을 판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박스오피스 매출액 7,800만 달러, 약 900억 원을 기록 중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미국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이 엘리트 클래스로 도약했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투어 아티스트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방탄소년단 정말 대단합니다. 예. 자,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돌아온 간판 모델, 광고계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돌아온 모델이 새바람 불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요즘 광고를 보면 옛 모델과 제외한 광고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예.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한 전자업체가 지난달 선보인 세탁기 광고입니다. 예. 최불암 씨가 모델로 나오는데 50년 전 흑백 광고 속 청년 최불암과 흰머리 희끗희끗한 할아버지 최불암 씨가 번갈아 비칩니다. 최불암 씨는 이 업체의 옛 상호인 금성사가 1969년 처음 만들었던 백조 세탁기의 원조 모델이었습니다. 네. 50년 만에 다시 이 브랜드의 모델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한 신사복 브랜드는 25년 만에 배우 노주현 씨를 모델로 재발탁했고 유명 샴푸 브랜드 역시 7년 만에 배우 전지현 씨를 다시 광고 모델로 썼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과거 모델이나 상징 인물을 뭐 다시 쓰는 것, 뭐 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10년, 20년 전 모델 기용 자체가 신생 브랜드에선 따라갈 수 없는 장수 브랜드의 큰 자산이기도 합니다. 과거엔 스타의 최고 전성기 이미지만 반짝 소비하고 갈아치웠지만 요즘은 제품과 함께 모델이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제품이 진국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조정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프랑스 최고 기온이 45.1도를 기록하는 등 때이른 폭염이 유럽을 덮쳤습니다. 일사병 희생자가 나오고 산불이 발생하는 등 유럽이 40도 안팎의 가마솥 더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에펠탑 앞의 분수대가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It's hot and a little unbearable, but the water over here makes it a little more manageable. 프랑스 남부 빌비에유의 최고 기온이 45.1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프랑스에선 이번 주에만 4명이 숨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적색 폭염 경보가 발령됐고 학교 4천여 곳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스페인도 무더위로 2명이 숨지는 등 폭염으로 몸살입니다. 카탈루냐엔 이틀 전 대형 산불이 나면서 60제곱킬로미터 면적이 불에 탔지만 불길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엔 스페인 북동부의 기온이 45도에 이를 거라는 예보도 나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유럽을 덮친 이른 무더위는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공기가 북상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Une canicule de cette ampleur est exceptionnelle au mois de juin, aussi précoce, de façon aussi précoce dans l'année. On en a déjà observé par le passé, mais d'une intensité moindre. 지구 온난화에 따라 기상 이변이 자주 나타날 걸로 전망됩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대체로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는 밤까지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남부와 제주도로는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남해안과 제주 산지로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와 제주도로는 최고 80mm, 충청은 10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전남 지역은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장마 전선은 점차 물러나기 시작해서 내일 오전 중에는 비가 모두 그치겠고요. 장맛비는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내일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장맛비 대신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예상돼 시원한 옷차림이 어울리겠고요. 장마는 다음 주 주말쯤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요일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